요즘 게임 홍보로 유비, 복귀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1에서 106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웬 맨몸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I키를 눌러서 인벤토리 창을 열어줍시다. 그러면 지원 방어구 상자, 지원 무기 상자, 슈퍼 프리미엄, 그리고 회복템 10개, 시민 임무 목록이 있으며 그리고 신규, 복귀자 출석 보상 상자가 있을 겁니다. 먼저 방어구 상자를 열어서 방어구를 착용해줍니다. 그 후 무기 상자에서는 근거리 무기 중 검, 도끼, 해머를 받아줍시다. 어차피 무기는 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무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버 펭귄몬스터님이 쿠폰을 공개해주셨는데요. 쿠폰은 유튜브에 펭귄몬스터를 검색 후 20년 된 이터널시티는 왜 안 망했을까 영상을 들어가시면 위쪽 상단에 쿠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 쿠폰을 입력하시면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5강화 CL 9급 무기 교환권 등 초반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입력해주세요. 참고로 등록 기간은 영상 업로드일부터 4주, 2023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복귀 슈퍼 프리미엄이 없어서 펭귄몬스터의 슈퍼 프리미엄을 사용했고 플러스 5 강화 CL 9급 무기는 사용을 안 하였습니다만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이드북을 통해 임무를 하시면 됩니다. 임무를 하시면 경험치 및 여러 보상들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무 수행 방법은 가이드북의 설명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임무가 완료되었다면 보상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임무 3단계는 밑에 있는 훈련장에서 기초훈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무기 상자에서 원거리 무기 아무거나 하나 받아줍시다. 저는 UMP45 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까 받았던 근거리 무기들은 픽 슬롯에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총알이 제법 무거운데 오토바이를 타시면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총기에 맞는 탄약을 구입해줍시다. 탄약까지 구입했으면 내려가서 기초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좀비 피부 샘플 5개를 입수해서 교관에게 가져다 줍시다. 임무를 완료하면 시민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어서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해줍니다. 생각해보니 능력치를 안 찍었네요. 초반엔 총기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 기술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에 인연 광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NPC들이 광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청 본관으로 가서 구청과장을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합니다. 해야 될 임무를 다시 확인한 후 광장으로 나갑니다. 이제 장사 채널이 2년 1채널로 변경되어서 2년 1채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러 NPC들이 있으니 상점을 열어봅시다. 의류점, 무기점, 식품점, 은행 금고 만들기, 총 4종류입니다. 은행에서 금고를 만들게 되면 금고를 열어 아이템, 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우체통을 통해 금고를 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청과장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상을 받고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하도록 합시다.
이제 레벨 10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어설트, 한강둔치를 해볼 시간입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택시 혹은 이동수단 호출기를 사용하여 한강둔치로 이동해줍시다. 또 U키를 누르면 어설트 상황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강둔치의 남은 시간을 확인해줍니다. 아직 대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다른 일을 해봅시다. 무기상으로 가서 김훈 소대장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소대장에게 패러렐 시스템 이용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대장 퀘스트는 레벨 1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위토 병사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위토분 배치 문서를 줍니다. 학교는 광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토 정보병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토분 배치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치 문서를 얻으셨으면 소대장에게 갖다 줍시다. 그 전에 인벤토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 시스템으로 가서 오토슬롯 체력, 지구력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체력, 지구력 따로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조절해줍니다. 자, 이제 패러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키를 눌러서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설트 대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일단 음식이 없으므로 음식을 구매하겠습니다. 음식은 회복 아이템으로 광장의 식품점 아줌마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력, 지구력을 동시에 회복하는 어묵을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능력치를 기술에 더 투자해 주었습니다. 이 레벨 구간에서는 하수도, 학교 3층에서 사냥해서 레벨 15를 달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설트 대기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입장 시간이 되어서 어설트에 입장하겠습니다. 한강둔치 어설트는 혼자서 할 정도로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엔 몬스터를 혼자 잡아야 해서 사람들과 같이 하시는 게 더 빠른 편입니다. 만일 음식을 빼먹으셨다면 밑에 자판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강둔치는 등장하는 상한파를 다 잡으시고 다음 맵으로 이동하여 장애물을 파괴한 뒤 보스 이상한을 잡으면 어설트가 끝납니다. 더 자세하게 이 어설트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강둔치 어설트를 성공하시면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레벨 34가 되었습니다. 포인트가 많이 들어왔으니 입맛대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지구력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합시다. 이제 2003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패러렐 시스템 허가증이 있으므로 바로 패러렐 시스템으로 갑시다. 2002년 패러렐 시스템은 공간 바로 오른쪽 포탈로 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포상을 경험치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과장에게 가서 첫 번째 문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상을 2회, 경험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1배, 경험치는 2배로 환급이 됩니다.
초반에 경험치를 올리려면 포상을 경험치로 바꾸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패러렐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자주 사용하게 될 패러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현재에서 2003년 변이로 이동해야 합니다. 1에서 3채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갑시다. 그 다음 이동수단 호출기에서 종로 YMCA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앞에 YMCA가 있으니 들어가줍니다. 바로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해 줍시다. 캠페인은 장시간 플레이 가능한 퀘스트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생부터는 무조건 02부터 06 캠페인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또 보상은 일주일에 한 번이며 매주 일요일 0시에 초기화됩니다. 다음은 시티타워 어설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티타워 어설트는 짧지만 몬스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슈프에 있는 자동 점프는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시티타워 어설트로 시간이 많이 남네요.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셔도 되거나 아니면 CL 하수도에 가셔서 죽주비를 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맨몸으로 아이템을 주워서 그 아이템을 파는 방식으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제 시티타워 시간이 되었으니 이동해줍니다. 이동수단 호출기로 한강둔치로 이동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어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죽을 것 같아 걱정되신다면 가이드북 보상인 버프 5종 세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종류는 최대 체력, 공격력, 방어력, 행동력 증가, 지구력 감소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퀵슬롯에 두셔서 사용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용 시 오른쪽 위에 버프의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체력 및 공격력, 방어력도 올라간 것도 보이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티타워 어설트는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 가드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잡고 발전기를 부수면 끝이거든요. 가드는 지원 무기로도 상당히 잘 파괴됩니다. 세 번째 가드부터는 앞에 나오는 조직원들을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발전기 앞에 나오는 조직원들은 꽤 강함으로 조심합시다. 시티타워 어설트도 성공하였으면 또 레벨이 어느 정도 올랐을 겁니다. 이번엔 포상도 제법 얻었으니 바로 경험치로 바꾸러 갑시다. 벌써 레벨 49가 되었고 다시 능력치를 분배해줍시다. 이번에는 기술, 지구력, 체력을 투자해주었습니다.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해줍시다. 다음 임무는 3앞의 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YMCA 안으로 들어가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 줍니다. 이 NPC에게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INI 타워는 3년 캠페인으로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 3앞의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3앞의 조직 구성도 7장, 조직지도 5장, 비밀문서 3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동수단 호출기로 청계천 공사장으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청계천 공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3앞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조직원은 조직 구성도를, 공수리는 조직 지도를 주고
킬러는 비밀 문서를 줍니다. 3화패를 잡아서 퀘스트 아이템을 얻읍시다. 전부 모으셨다면 다시 이동수단 호출기로 YMCA 앞으로 간 뒤 YMCA로 들어가서 그 NPC와 다시 대화합시다. 이렇게 3화패 퀘스트를 끝내면 임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큐브를 해야 하는데 아직 레벨 60이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60까지 올리는 방법은 보통 어설트를 하는 것인데 어설트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공이 캠페인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CL 하수도에서 포상을 얻어 경험치를 바꾸는 법도 있습니다. CL 하수도는 패러렐 시스템 왼쪽 위에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줍줍이를 하는 장소인데 저는 레벨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 몬스터를 잡는 방법은 처음에 받았던 지원 근거리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검, 도끼, 해머 중 가지 무기를 퀵슬롯에 두고 하나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 근거리 무기들을 투척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투척을 해서 잡으면 제법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투척은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오른쪽 클릭입니다. 여기서 투척 딜레이가 검, 도끼, 해머 순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투척도 타이밍에 맞게 던지셔야 합니다. 대략 이렇게 잡으면 포상이 꽤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상을 최대한 모아서 경험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템이 떨어져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점이고요. 잠깐 사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려면 20분 19초로 넘어가주세요.
보면 포상이 많이 보였네요. 이제 구청 과장에게 가서 포상을 경험치로 바꾸러 갑시다. 레벨이 51에서 54로 올랐네요. 이렇게 사냥해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레벨에 맞는 어설트 돌기, 2번, 공이 캠페인하기, 3번, CL 하수도 투척 사냥이 있겠습니다. 2번이 공이 캠페인하는 방법은 이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캠페인들은 재생 목록에 캠페인 공략집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느덧 시티타워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티타워 어설트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레벨 59이므로 CL 하수도에서 사냥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사냥했으니 경험치를 바꾸러 갑니다. 이제 레벨 60을 달성하여 큐브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능력치를 찍어주고요. 큐브는 YMCA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큐브 알파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큐브는 몬스터들이 강하기에 버프템은 필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규, 복귀 상자, 혹은 가이드 임무에서 받은 버프 상자를 사용합시다. 이번 역시 아까 CL 하수도에서 사냥한 방식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척길이 상당히 세서 몬스터들이 잘 죽습니다. 큐브에서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이니 자동 점프는 필수입니다. 몬스터들을 잡다 보면 워프 장치라는 아이템 드랍됩니다. 그러면 1부터 25번까지 탈출 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즉 업다운 게임인 거죠. 보통은 가운데부터 누르고 업 혹은 다운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13번을 눌렀는데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19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마다 나오는 몬스터들도 다릅니다. 또 높으니 22번을 누르겠습니다.
42번이 탈출 번호였고, 탈출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레벨 60에서 73으로 올랐습니다. 가이드 임무까지 완료해봅시다. 다음은 패러사이트 침공이네요. 패러사이트 침공은 매일 12시, 3시, 6시, 9시마다 시작하는 특수한 어설트입니다. 참여하면 많은 경험치, 포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설트나 공익 캠페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사이트 침공을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패러럴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후 또 다른 미래에서 2007년 위토 침공으로 이동해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패러사이트 침공 입구가 나옵니다. 아직 레벨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연구기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입장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합니다. 50명이 가득 차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에 누르거나 연타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거리 무기 투척으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점을 못할 수도 있으니 자리를 잘 잡도록 합시다. 어설트가 시작되면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중앙에 보스가 나오는데 이 보스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성공하면 이렇게 많은 경험치와 포상을 얻습니다.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하도록 합시다. (90레벨을) 달성하라고 합니다. 이제 레벨에 맞는 어설트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75레벨이면 여러 어설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설트도 참여하시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9시 30분에 시작하는 일간 어설트가 있습니다. 이 어설트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몬스터를 잡는 어설트로 라운드마다 경험치, 포상, 이해, EP를 줍니다. 지원 무기로도 충분히 일간 어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 어설트는 2003년 은행 위에 위치해 있으며 1에서 3채널마다 총 125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시간이 다가오면 패러 침공처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어설트도 가득 차서 못 들어갈 수 있으니 30분이 되면 타이밍에 맞게 누르거나 연타하도록 합시다. 이런 맵에서 많은 사람들과 진행하게 됩니다. 라운드마다 몬스터도 강해지므로 자동 점프는 필수입니다. 기준 점수를 빨리 올리는 방법은 역시 근거리 무기 투척 공격입니다. 몬스터가 나타나면 바로 투척해줍니다. 일간 어설트는 라운드마다 기준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운드 기준 점수를 넘기면 해당 라운드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기준 점수도 높아집니다. (1라운드부터) 보상이 크기 때문에 벌써 레벨업을 했네요. 레벨업을 할 때마다 능력치를 찍어줍니다. 이 라운드도 무사히 성공했네요. 이제 탈락을 많이 하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몬스터가 빨리 잡히기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빠르게 투척하면서 점수를 먹어야 합니다. 다행히 기준 점수를 넘겼습니다. 기준 점수를 못 넘겼다면 ESC를 눌러 캐릭터 창 이동 후 다시 들어옵시다. 그러면 탈락하지 않고 4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은 중앙에 있는 관리부장에게서 풀 수 있으니 포상을 얻을 때마다 푸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레벨이 92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4라운드도) 무사히 마쳤고 5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기준 점수를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5라운드를) 마치니 98레벨입니다. (6라운드까지) 한다면 100레벨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6라운드는 기준 점수가 6059점으로 넘기기 어렵지만 넘기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넘겨봅시다. 육 라운드인 만큼 기준 점수를 넘기기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6라운드까지 성공하고 레벨 100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시공 어설트를 꼭 참여하라는 이유입니다. 7라운드부터는 몬스터가 너무 강하니 포기합시다. 가이드북 임무를 완료합시다. 마지막으로 강성 독약을 받고 나면 기본 임무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추가 임무가 존재합니다. 캠페인, 어설트, 패러침공 등 여러 컨텐츠를 참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완료할 때마다 추가 임무는 꼭 완료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레벨 1에서 100 육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복귀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